일자리, 사실 생각만 해도 고민이 많죠.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만성적으로 사람이 모자라는 일자리가 꽤 있습니다. 단 여기서는 고급 인력이 아닌 보통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도대체 늘 사람이 모자라는 일자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탑10으로 구성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는 정식 숫자, 그러니까 얼마나 모자란지에 대한 정식 숫자를 알기가 어려워서 무작위로 10개를 선정한 거니까 그 순서에는 크게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장년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일자리, 어떤 것들인지 저랑 한번 떠나보시죠. 첫 번째는 제조업입니다. 공장이나 단순 조립 가공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일단 외국인 고용을 한번 살펴보죠. 전체 외국인 근로자가 2024년 5월 기준으로 101만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약 45.6%가 전부 제조업에 몰려 있으니까 가장 비중이 큰 영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많다는 건 결국 뭐죠? 사람이 필요한데 국내 인력이 잘 들어오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이겠죠. 금속, 전자, 플라스틱, 식품 가공 굉장히 종류는 많을 것 같고요. 사실 대체로 열악한 작은 회사의 생산직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급여가 또 아주 낮지 않은 영역도 있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조선업 같은 거죠. 조선업에서 보통 우리 취부사라고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가용접 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한 3, 4천 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쪽도 막상 따져보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죠. 단순 반복의 고강도 업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한국인들이 잘 안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데요. 시설농업이나 축산 같은 곳들이죠. 예전에 10여 년쯤 전일 거예요. 지방의 한 인재개발원을 가는데 진짜 시골에서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우르르 외국인들이 같이 타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먹고 있는 꽃감, 토마토 혹은 포도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외국인들의 손을 빌려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뿐이 아니죠. 양돈, 양계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산과 함께 가공 역시도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국내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주도에 감귤 따는 거 아르바이트 하러 간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것처럼 보통 농업 쪽 일자리에서는 계절성, 단기성 업무도 많다라는 거 같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건설업입니다. 보통 현장, 공사 이런 곳들이겠죠. 건설이 사람이 모자란다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몇 년째 건설업의 경기가 나빠지면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면 우리는 심심치 않게 외국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그것도 국내인들이 잘 안 들어가서 사람이 부족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제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 몇 년째 급여가 안 오르고 있는데 이게 다 외국인 때문이라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기업들이 특히 현장에서 외국인을 선호하는 건 이해는 돼요. 왜? 산재 위험이 훨씬 줄어들 테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3D라고 하는 이 업종은 건설업을 포함해서 결국 계속 사람이 부족할 여지가 많다라는 것이겠죠. 단 최근 확실히 건설업이 어렵다 보니까 기술이 없는 일용직, 특히 나이 든 일용직들은 일당 일자리도 구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어업 수산업 분야입니다. 문양어선, 연안업, 양식장 다 마찬가지죠. 이쪽도 예전부터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영역이었습니다. 특히 장기 승선이 필요한,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장기 승선을 요구하는 일자리들은 당연히 사람을 구하기가 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을 많이 채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기를 잡는 어업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공 같은 쪽도 역시 사람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죠. 다섯 번째는 식품 가공 분야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육가공, 수산업 가공, 냉동식품, 반찬 공장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심지어 김치 공장에서도 외국 인력들이 많죠. 대체로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곳들이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고요. 작은 공장이다 보니까 결국 고령자 외국인 할 것 없이 필요한 경우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물류, 배송, 운전 혹은 포장 창고 같은 것들입니다.
택배 분류나 포장, 피킹, 패킹 같은 분야를 다 포함하는 영역들인데요. 특히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텐데 그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처럼 시즌성 물량이 넘쳐날 때가 있어요. 일단 사람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또 운전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운전직도 상시 인력이 좀 부족한 영역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예 잘 안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택시기사의 평균 연령이 몇 살 정도나 될까요? 64세 전후예요. 그리고 서울시 택시기사 전체의 50%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알려졌죠. 버스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3월 기준으로 60세 이상인 버스기사가 10명 중에 6명이라고 하죠. 단 운전 쪽은 현재까지는 외국인보다는 고령자들을 더 많이 쓰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소통을 계속해야 되는 일자리라서 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쪽도 계속 고령자에게 의존해서 간신히 끌고 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다만 이것 한 가지는 또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버스기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근로시간은 길지만 급여가 또 낮은 일자리는 아니긴 하죠. 이런 것들은 각자가 감안해서 내게 어울리는가 한번 판단해 보신 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청소나 환경관리 쪽입니다. 여기서 환경관리라고 하는 것은 호텔 같은 숙박시설의 메이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딩이나 공장, 공공기관 이런 곳들은 대부분 다 청소가 필요하죠. 사실 청소가 필요한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진입하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 역시 장시간 교대 근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혹은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치면서 외부 비율이 상승하고 있죠. 생각해보면 객실의 메이드나 하우스키핑 업무를 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번째는 요양하고 간병 이런 쪽들입니다. 소위 돌봄 분야의 일자리들이죠. 초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이제 부모들의 노후를 자녀들이 책임지기 힘든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 개인들의 노후 관리가 이제 자녀들을 넘어서 시장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케어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최근에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28년까지 요양보호사가 11만 명이 모자랄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어떤가요? 간병인도 적게는 12만부터 많게는 30만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이 숫자들을 생각해 보면 일자리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인 간병인을 최근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쪽도 계속 상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이긴 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케어를 포함하면 비공식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지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버텨보겠지만 결국 안 되면 기댈 수 있는 건 뭔가요? 사실상 외국인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아마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을 거예요. 첫 자격증을 딴 분이 아마 베트남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경우는 자격증 따자마자 20군데 정도에서 취업 제의를 받았다고 하죠. 그럴 만큼 사실은 심각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9번째는 음식 숙박업 분야에서 일하는 조리 관련 일자리들입니다. 여러분 주방 보조, 설거지, 식당 서빙 같은 일자리들이 계속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하로는 이런 분들 구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채우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뿐만이 아니죠. 학교 같은 곳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갈 것 같지만 학교에서도 계속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있어요. 바로 학교 급식을 담당하는 조리원들이죠. 하도 뽑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을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건물 시설관리와 경비 같은 일자리들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설관리나 경비는 사람이 부족한 영역은 아니죠. 그저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진입하는 영역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역할은 고령자가 담당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고령화가 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지게 되겠죠. 다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야는 기계화가 된 시스템으로 대체되기 가장 쉬운 영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감안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내가 이미 정년을 한 이후라면 이런 경우는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격증을 따고 이 분야로 넘어가는 중장년 혹은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도 이런 영향일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니 어떠신가요? 뭐가 문제인지 느끼시겠나요? 네, 이런 일자리들 대부분은 우리가 흔히 3D라고 말하는 일자리들이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자리들.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건 아는데 나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일자리들이죠. 저는 인력 부족 문제를 대할 때 결국 지원하는 사람도 뽑는 사람도 마인드를 조금 변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하시는 분들은 고령자가 단순 업무, 좀 열악한 업무로 가시는 것은 사실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힘든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원자들이 눈높이를 좀 낮춘다라면 뽑는 쪽에서도 그것이 그냥 단순히 저임금에 무조건 열악한 일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다라면 그 어려운 와중에서도 그 일자리만은 좀 더 채우기가 쉬워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노력해 가다 보면 이 어려운 문제는 조금씩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